10월 22일 오후 3시 28분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드디어 비트코인이 운명의 자리에 도달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그려드린 이 서플라이 존, 가격상으로는 110.6K에서 112K 구간인데요. 이 자리를 돌파하느냐 여부로 이제 비트코인의 단기 추세 방향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영상을 촬영하는 현재 기준으로 아직 돌파가 완료되진 않았기 때문에 선물 포지션은 그대로 비트코인 30배 숏 포지션과 유니스왑 5배 숏 포지션 홀딩 중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약 비트코인이 돌파에 실패를 하고 조정으로 연결이 된다면 지금 하단에 우리가 롱 포지션을 구축할 만한 가격대가 새롭게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우리가 비트코인을 공략할 자리들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지난 주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전체적인 하락 흐름, 이 폭락이 조작이었다, 음모였다라는 얘기가 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이야기들에 휘둘리면 안 되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먼저 정리를 해드리고 구체적인 비트코인의 차트 분석, 이어서 코인 시장 전반의 중기적 관점과 알트코인들에 대한 관점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시작된 폭락부터 이어지고 있던 이 하락 흐름이 계획된, 조작된 하락이고 트럼프랑 바이낸스가 의도적으로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유튜버 분들이 지금 좀 많아요. 그런데 그거 여러분 아무 의미 없습니다. 트레이딩으로 돈을 버는 거랑은 아예 상관이 없는 말들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시간에도 트럼프가 누군가랑 짜고 코인 시장을 다시 한번 폭락시킬 음모를 만들고 있다고 칠게요.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갑 주소를 찾아서 폭락하기 얼마 전에 내부자가 숏 포지션을 잡았네, 트럼프랑 짰네 하는데, 아니 가격은 이미 다 움직였는데 다 지나고 나서 이야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어차피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의미 없는 얘기들이. 그리고 원래 시장에 이런 큰 움직임들은 대개가 고래들이 개입된 움직임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일정 부분 조작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고 원래 시장이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트레이딩을 하실 거면 이런 외부의 불필요한 소음들에 휘둘리지 말고 정해진 원칙대로 할 거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차트로 넘어가 보면 화면에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2시간 봉이고요. 지금 이 서플라이 존 110.6K에서 112K까지 형성되어 있는 이 서플라이 존의 매도 유동성을 모두 다 흡수하고 상방 돌파를 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조정으로 연결이 되느냐 여부가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의 추세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해당 구간이 여기 장대 음봉, 하락 임펄스 캔들이 형성이 됐습니다. 직전에 지지 라인들을 이탈하는 하락 임펄스 캔들이 발생을 함으로써 여기서 고래들의 대규모 숏 포지션이 구축됐다는 차트의 흔적이 확인이 됐고, 이 임펄스 캔들 바로 직전에 이 작은 캔들 블록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가 고래들의 숏 포지션 구축이 최종적으로 완료된 오더 블록에 해당을 하는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향후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런 오더 블록 구간에 다시 닿으면 여기에 남아있는 매도 유동성을 흡수하고 조정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플라이 존이 피보나치 레벨 상으로도 지금 이렇게 0.618 레벨이 위치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자리의 돌파 여부가 지금 비트코인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상방 돌파에 성공을 해준다면 이런 식으로 기존의 하락 구조가 상승 구조로 전환되는 초크가 발생을 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후 이 상승 파동의 되돌림이 발생하는 구간에서 우리가 손절을 짧게 잡고 대단히 높은 손익비를 가져갈 수 있는 롱 포지션 자리가 발생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현물의 경우라면 해당이 되지 않지만 만약 여러분 선물 거래를 위주로 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자리에서 돌파를 할 때 진입을 하기보다는 파동의 되돌림이 나타날 때 진입을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선물 시장은 레버리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손절 라인을 크게 잡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리하게 추격 매매를 하기보다는 가격의 조정이 발생하는 자리들을 충분히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비트코인이 지금 이 서플라이 존 돌파에 실패를 하고 조정으로 연결이 된다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유력한 롱 포지션 구축 자리가 하단의 이 디맨드 존, 가격상으로는 106K에서 106.4K의 구간입니다. 지금의 비트코인 상승 파동을 30분 봉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 지금 이렇게 상승 N자형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바로 이 자리, 직전의 저항 레벨들을 돌파한 상승 임펄스 캔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임펄스 캔들이 발생한 바로 직전 캔들 블록 구간이 현재 이 상승 흐름을 이끌고 있는 고래들의 롱 포지션 구축이 최종적으로 완료된 오더 블록에 해당을 한다. 그리고 상승 과정에서 발생했던 이 조정 구간이 보일 겁니다. 이 자리에서 동일한 구간의 지지를 발생시키면서 지금 여기 롱 포지션들의 스탑 로스 주문들이 설치되도록 차트의 모양이 만들어졌거든요. 이런 경우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만약 조정으로 연결이 되면 이 자리에 있는 유동성들을 모두 흡수하고 더 강력한 추세의 발산으로 연결되는 그림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비트코인의 가격이 단기 조정으로 연결되는 경우엔 하단의 디맨드 존에서 우리가 롱 포지션 구축이 가능하고, 이때는 지정가 주문으로 진입을 하시는 것보다는 비트코인이 떨어질 때는
때는 또 크게 떨어졌다가 밑꼬리를 말아 올리면서 반등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부 구조, 즉 분봉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 구조가 이렇게 상승 구조로 전환되는 포인트를 확인하고 진입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은 이렇게 좀 공략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비트코인 바닥이 진짜 나왔다는 말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물론 여기가 비트코인의 진짜 바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닥을 잡겠다는 사고방식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여기가 바닥인지 아닌지는 나와봐야 아는 거고 그 누구도 100% 맞출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운 좋게 바닥을 잡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운이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시는 분이라면 판단이 틀렸을 때 이미 정해놓은 손절 시나리오대로 또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 관리를 하시는 분이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많이 계실 것 같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물리면 그냥 물타기 하실 거예요. 그렇게 돈은 계속 들어가는데 만약 비트코인이 더 크게 급락한다면 그때는 정말 답이 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이나 고점 같은 자리들을 예언자처럼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차트 분석을 통해서 고래들의 포지션이 구축된 자리를 찾아내서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만 트레이딩을 하면 됩니다. 롱이 유리한 구간에서는 롱을 잡고 숏이 유리한 자리가 나오면 숏을 치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고점과 저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돈을 버는 것이라는 이 트레이딩의 제1의 목적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자리들을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 조금 중기적 관점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건 이제 사이클상의 관점이 되겠죠.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비트코인의 상승 사이클이 다시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차트가 M2 통화 전년 대비 증가율 차트인데요. 이 통화 공급량이 크게 증가를 했던 2020년과 2023년 정확히 같은 시기 비트코인의 사이클 또한 상승으로 접어들었던 부분이고요. 비트코인의 하락장이 시작됐던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해당 기간 동안 마찬가지로 통화 공급량도 급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결국 비트코인의 상승 사이클은 이렇게 전 세계 돈의 총량이 늘어나는 국면에서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포인트인데요. 지금 다시 한번 이 돈의 총량이 증가하는 사이클로 진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달 열리는 FOMC에서 금리 인하 확률이 98.9%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연준 의장 파월은 공식적으로 양적 긴축을 곧 종료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양적 긴축을 종료하겠다라는 것은 연준의 정책 기조 자체가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적 관점에서의 비트코인의 가격은 다시 한번 상승 사이클을 보여줄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비트코인의 상승을 뒷받침해주는 또 하나의 근거로 우리가 금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지금 화면 왼쪽에 금의 월봉 차트, 오른쪽은 비트코인 월봉 차트인데 약 10년의 기간 동안 금의 움직임을 일정한 시차를 두고 비트코인이 따라가는 움직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트적으로 유사한 구조를 보여주는 걸 우리가 프랙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단순히 그림 맞추기가 아니라 이렇게 금과 비트코인의 차트가 유사하게 형성되는 매크로적인 이유가 있어요. 시장에서 오랫동안 금과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인식이 됐습니다. 이 의미는 금과 비트코인으로 유입되는 자금의 성질들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다만 아직까지는 비트코인보단 금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기 때문에 자금들이 선제적으로 금에 먼저 유입이 되고 이후 금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차익 실현을 통해 추가적인 유동성이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이 유동성들은 이제 더 많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를 찾아가게 돼요. 그게 바로 비트코인이 됩니다. 이러한 자금 유입 구조로 인해서 지난 10년간 금의 움직임을 비트코인이 따라가는 이러한 차트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금이 역사적인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금을 통해 추가적인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유동성이 다음으로 향할 곳이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코인 시장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제가 알트코인들의 경우에는 길게 보고 매수를 하기보다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사이클 관점에서야 비트코인의 상승 사이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더라도 지금 보시는 차트는 월봉이죠. 이 안에서 변동성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알트코인들의 변동성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이제 코인 시장 바닥 나왔다, 알트코인을 매수하고 다만 변동성은 주의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대형 유튜버분들이 요즘 좀 보이는데, 변동성에 주의해라라는 게 말은 쉬워요. 그런데 알트코인의 변동성은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내 돈이 마이너스 70%, 80%가 찍혀 있는데 어차피 나중에 불장 올 거니까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게 안 된다니까요.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불장이 온다는 건 관점이지 100% 확정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미래를 100% 알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확실하게 상승 구조로 전환되는 걸 확인하고 나서 알트코인 매수를 진행해도 전혀 늦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어차피 코인 불장이 온다는 전제는 몇십 프로 정도의 상승이 아니라 몇백 프로, 몇천 프로 심지어는 그 이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상승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다 빨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싶은 그 마음은 이해하나 이 코인 시장에서 우리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관점과 지지 저항 구간을 업데이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커뮤니티 게시글 잘 확인해 주시고요. 시청자 여러분 모두 자유롭게 들어오실 수 있는 공간이니까 아직 커뮤니티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